모델 Y 주니퍼가 세상에 공개된 지 한 달이 이제 조금 넘어가네요. 우리나라에서도 큰 화제가 됐었고, 2017년 처음 모델 Y가 나온 이래로 약 8년 만에 새로운 모델이라서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비해서 어떤 부분이 더 개선되었으며 어떤 생각을 통해 개선을 이뤄냈는지 자세히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는데요. 찾다 보니까 실제 주니퍼 엔지니어링에 참여한 2명의 책임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공된 여러 정보들보다 나의 것의 내용들을 직접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니퍼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싶으신가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테슬라에서 일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숨쉬는 엔지니어 2명을 초빙해서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번갈아 가면서 대답을 하는 형태로 인터뷰가 진행됐는데요. 한 명은 차량 엔지니어링의 책임자 네이선 디 주스토, 나머지 한 명은 모델 Y 프로그램 매니저인 엠마누엘 라마키아이며 속 시원한 답변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론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니퍼가 나왔을 때 가장 핫했었던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질문자는 이전 모델 Y는 모델 3와 비슷해 보였다. 주니퍼 디자인은 의도적으로 변경한 것처럼 보이고 이에 따른 디자인 철학은 무엇이었으며 의도적으로 바꾼 거냐? 라고 물었고 이에 따른 답변으로는 의도적이었다 였습니다. 모델 Y를 2017년 출시했을 당시에 그들의 우선순위는 최대한 많은 부품, 샤시나 헤드램프 등등 이런 것들을 모델 3와 공유하는 게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공유하면서 생산성을 늘리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차량 출시를 당겨야 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게 테슬라가 처음에 알려질 때는 지금처럼 일론 머스크가 립을 많이 할 때도 아니었고 전기차가 진짜 맞는지 여론이 팽배했던 시기이기도 했고 또 테슬라가 재정적으로 좋았던 회사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공통된 공급망을 구축을 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후로 모델 Y가 출시를 하면서 점차 상품성을 인정받고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 베스트셀링카가 되어가면서 모든 지역에 공급망을 구축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결과적으로 세계의 대륙, 유럽과 아시아, 미국에서 4개의 공장을 가동하면서 연간 약 100만 대 이상을 생산하는 궤도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3와 분리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었고 테슬라만의 디자인을 가질 수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주니퍼의 디자인 철학에 대한 질문에는 실제로 사이버 트럭과 사이버 캡이 배후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 모델에서는 미학적인 제약이 있었지만 이제 차량에 어울리는 미적 감각을 만들어낼 기회가 생겼고 사이버 트럭의 일자 라이트 바와 같은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차량의 비율과 더 잘 맞는 디자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 지금의 디자인도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1인인데요. 멀리서 보면 사실 모델 3와 구분이 가지가 않아서 이런 차별화를 둔 점은 정말 철학에 잘 맞게 반영한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이젠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모델 Y에서 좀 더 날렵하고 카리스마 있는 진짜 모습을 찾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문을 합니다. 이전엔 기가 베를린, 독일의 전용 색상이 있었고 이번엔 기가 상하이에서 빙하블루와 같은 특별한 색이 생겼다. 이런 색상들이 미국에도 들어오냐? 라는 질문이었고 그들은 미국 시장에서 기존 모델의 블루 색상은 인기가 정말 많았으며 기존 블루 색상을 주니퍼에서도 계속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용의 디자인도 개발 중에 있으며 더 많은 색상이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정확한 발표 타이밍은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이전 모델엔 없었던 정말 새로운 색상인지 빙하블루를 얘기하는 건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새로운 색상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했는데요. 이게 제 기억엔 미드나잇 체리라는 색상이 베를린의 모델 Y 생산분에는 있었고 지금은 상하이에서 생산되는 모델 Y에 빙하블루 색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색상들이 미국에도 추가가 되냐라고 물었는데 이 빙하블루라는 색상이 미국 시장에 추가가 되는 건지 아니면 개발 중인 제3의 색상이 추가가 될 건지는 이 부분은 시간이 좀 지나봐야 할 것 같네요. 한국 시장에는 지금 3가지 색상, 빙하블루를 포함한 3가지 색상이 있는데 추후에 한국에도 어떤 색이 추가될지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 다음으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후미의 라이트바는 매우 독특한데 후방 디자인에선 어떤 부분이 고려되었고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사이버캡의 프로토타입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답합니다. 주니퍼에서 테일램프는 특별하며 간접 반사형 미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균일성과 너비 부분에 있어서 차를 정말 돋보이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며 단순히 차 조명만 비추는 게 아니라 바닥까지 빨간색으로 간접적인 조명이 생겨서 테슬라만의 아이덴티티를 갖추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뒷부분이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모델 Y랑 가장 잘 어울리는 부분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자는 상하이에서 생산된 차는 테슬라 로고가 있지만 미국 테슬라에는 로고가 없다. 무슨 차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들은 원래 디자인적인 의도로는 로고가 없는 게 맞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 생산된 차량은 로고가 없다. 왜냐면 로고 없이도 테슬라임을 알 수 있도록 차별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중국 차에 로고가 있는 건 중국 정부의 간섭에 대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이를 통해 테슬라의 진짜 의도는 로고가 없는 테슬라고 이는 그들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자신감이었고 하지만 중국은 별개다 인 거네요. 규제가 심한가 봅니다. 역시. 더 자세한 의견 개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일 중요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질문자는 새로운 모델의 주행거리가 이전 대비 2.8%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더 늘어날 여지가 있나요? 라고 물었고 답변으로는 딱 인터뷰 하루 전에 2.8%가 아닌 5%라는 답변을 공식 기관인 EPA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즉 526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고 이 답변 뒤로 배터리팩 크기를 늘리지 않았는지 라는 질문이 바로 들어왔는데 그들은 효율성이라는 답변을 합니다. 테슬라는 배터리팩에 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개선을 하게 되면 이는 생산 비용을 늘리고 차량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부분에서 효율성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한 포인트들을 짚어내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브레이크 시스템을 언급하면서 브레이크 캘리퍼를 개선을 했고 전기차에선 효율성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타이어와 공기 역학, 저전압 시스템 등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센터 콘솔에 쓰이는 작은 LED까지 정말 작은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췄다고 답합니다. 이는 더 많은 주행거리를 위해 배터리팩을 늘리면 가격적인 상승과 충전 시간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주행거리를 상승시키기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모두 개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의 질문으로는 모델 Y의 정숙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서스펜션과 핸들링 그리고 소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들은 이 질문을 듣자마자 그동안 서스펜션에 대한 피드백을 정말 많이 들었는지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다고 답을 하면서 답변을 이어나갔는데요. 그들은 먼저 공기역학과 정숙성에 대해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숙성에 대해서는 공기역학적인 부분을 개선하면서 풍절음을 더 줄였고 차량 내부의 흡음재 재료를 더 개선을 했으며 모델 3 하이랜드를 개선하면서 했던 부분, 예를 들면 서스펜션과 댐퍼 같은 부분들을 주니퍼에서도 적용을 했다고 답을 합니다. 유리도 이중접합 유리를 적용하면서 바람 소음을 줄였다고 하고요. 서스펜션은 차체의 강성 자체를 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했고 전반적으로 차량의 비틀림 강성을 약 3% 정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의 통통 튀는 승차감에서 기포장도로나 험로 등을 다닐 때 발생하는 충격들을 더 잘 흡수하게 되었다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결국에는 테슬라 차량 DNA인 재밌는 핸들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실제 이런 유저들의 피드백을 듣고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인 부분이었지 않나 싶은데요.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한국 시장의 주니퍼가 실제로 인도가 되기 시작하면 직접 한번 느껴보고 싶은 생각이 크네요. 그 다음으로는 도어와 트렁크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어가 닫히는 방식에 대해 질문을 했고 그들은 문과 트렁크 모두 닫을 때 더 부드럽고 우아하게 동작을 하도록 개선을 했으며 래치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이를 이뤄냈다고 답을 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통해서 더 느리고 우아하게 닫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인테리어에 관련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왜 방향지시등 레버는 놔뒀고 기어 레버는 제거를 했는지 저도 이 부분이 참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요.
그들은 유럽 시장에서 많은 피드백이 있었다고 답을 합니다. 왜 거기서 피드백이 많았냐? 거기는 원형 교차로가 많기 때문에 레버식의 방향 지시 등이 인기가 많았다고 답을 합니다.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모델 3 하이랜드가 나오면서 방향 지시 등을 모두 핸들로 옮겼잖아요. 그러면서 레버를 모두 없앴고. 근데 교차로에서 핸들을 돌리면서 깜빡이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원형 교차로가 많은 유럽에서 이런 피드백이 좀 많았던 것 같고, 테슬라는 또 이런 의견들까지 수용을 하면서 깜빡이 레버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없앤 기어 레버도 제가 뭐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사용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것도 많이 불편하긴 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나중엔 결국 돌아오지 않을까요? 다음은 뒷자리 폴딩 속도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어떻게 업계 표준보다 더 빠르게 구현을 했는지 질문을 했고, 원래는 처음에 7초 만에 뒷자리 폴딩 시스템을 구현을 했는데 이게 너무 느려서 기어박스 협력 업체들과 협력을 하면서 4.5초까지 줄일 수 있었다고 답을 합니다. 보통 7초가 업계 표준인데 테슬라는 이를 만족하지 못했고 개선을 이뤄냈네요. 그리고 나선 센터 콘솔과 내부 LED의 조명이 추가가 됐고 대시보드 소재도 변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을 했고요. 그들은 차를 조용하고 차분하고 고요한 환경이 되도록 개선하는 부분에 장인 정신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다 라고 답을 했고, 여러 부분에 알루미늄 등의 소재를 사용하면서 또 스티치들을 추가하면서 장식에 집중하기보다는 소비자들에게 더 프리미엄의 느낌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답을 합니다. 또한 트렁크도 패밀리 SUV이기 때문에 짐을 싣는 일이 종종 있는데 싣다 보면 물건을 실을 때 긁히기가 사실 쉬웠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소재를 개선을 해서 이제는 그렇지 않게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차를 좀 구경하면서 이런 인테리어 부분에 대한 개선점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정면 카메라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카메라와 FSD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모델 3 하이랜드에도 추가가 되는지 물었고요. 답변으로는 사이버트럭에서 그들이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바로 이 전면 카메라였고, 모델 Y의 과제 중에 하나가 전면 사각지대가 크다는 점이었는데 차가 더 높기 때문에 범퍼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더 안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모델 3 하이랜드에는 굳이 추가할 필요가 없어서 향후에도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사회자와 엔지니어 모두가 차량을 같이 둘러보면서 추가 설명을 이어나갔는데요. 루프 글라스는 실내 열 차단과 실내 열 성능 개선을 위해 두 겹으로 금속 코팅된 유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역시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열을 루프에서 잘 막아낸다면 에어컨을 세게 틀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안전벨트에 대한 얘기도 이어나갔습니다. 이제 2열, 즉 후방 기준으로 안전벨트의 시작 위치가 기존보다 인체공학적으로 개선이 돼서 몸을 뒤틀면서 잡아당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열 승객의 편안함과 안정성까지 더 개선을 해나간 모델 Y 주니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트럭과 마찬가지로 사각지대 경고 표시를 도입을 했고, 그들이 강조한 개선 포인트는 실내 레이더를 추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1열 부분 실내에 4D 레이더를 추가를 했고, 이를 통해서 1열 승객들을 감지를 하고 분류를 해서 에어백을 더 정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는 2열의 어린이나 반려견이 남겨졌을 경우 지금은 이를 감지할 방법이 없지만 4D 레이더를 통해서 심장박동이나 호흡을 감지해서 차 스스로 창문을 열거나 911에 전화를 하는 등 이런 알림을 도입하는 방안도 자동차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고 있다고 답을 하네요. 더운 여름에 차에 남겨진 신생아나 반려견에 대한 사고 뉴스가 불현듯이 떠오르는데요. 이 올해 3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런 부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네, 참 좋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자동차 업계에서 굉장히 신선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도 다 채택하려고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패밀리카로서 어린 자녀와 함께 차를 타시는 분들께서는 다양한 안전 기술이 집약된 모델 Y가 정말 점차 더 매력적인 포지션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주니퍼는 실제로 개선이 이루어졌고, 특히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속 시원하게 짚어줘서 많은 궁금증들이 해소됐습니다. 이미 구형의 모델 Y가 세계 판매 1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명성을 주니퍼가 어떻게 이어나갈까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개선점들이 있다면 다시 세계 1위를 유지해 나가는 건 뭐 크게 어렵게 보이지 않습니다. 구매를 고려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